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발행 가격 드디어 계산이 시작되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루닛의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 유무상증자의 이벤트에 관련된 주요 일정과 그 다음에 1차 발행 가격 산정이 되는 그 시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가셔야 될 겁니다. 우선은 시장이 어제와 오늘 2영업일 연속으로 큰 폭의 조정을 또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좀 상대적으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는 어제 사모펀드하고 투신 쪽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유무상증자 공시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단기 차익 목적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단기 차익 목적이 왜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시장은 오늘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미 증시 본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 같은 경우는 저 벤자민이 직접 이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1차 발행 가격 계산하는 산식을 엑셀에 입력해서요, 제가 거래소 데이터 가져와서 직접 계산하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뭐 숫자도 많고 날짜도 여러 개가 있고 하지만은 제가 좀 쉽게 핵심만 짚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문이 들 거예요. 1차 발행 가격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와야 루닛이 자금 조달을 제대로 예정했던 것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의 주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정 조달 금액이죠. 2,500억 원 규모. 그런데 공시에서 예정 발행가액을 31,650원으로 계산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내용으로 간으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28,600원 나옵니다. 주가 더 올라주고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차 발행 가격을 왜 그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나?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와야 확정 발행 가격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확정 발행가액 산정이라고 정확하게 이 공시에서 계산하는 산식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발행 가격, 제가 아까 이 엑셀 화면에서 계산하는 산식을 다 입력해 놓고 데이터 가져와서 제가 직접 계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발행 가격이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차 발행 가격 계산하는 그 산식이 있어요. 주가가 1차 발행 가격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1만 원으로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그 주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할인율 40% 적용했는데 이게 또 1차 발행 가격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1차 발행가 그리고 2차 발행가 그 중에서 낮은 거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차 발행가가 최대한 높게 나와줘야 2차 발행가가 1만 원이 넘어가도 1차 발행 가격인 1만 원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루닛 입장에서는 지금 예정 발행가보다 높은 수준의 1차 발행가가 나와야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서 2차 발행가가 높게 나오더라도 최소한 1차 발행 가격의 이 주가로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저런 사모펀드나 저런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네들 뭔가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몰타와 정부와의 공공기관 이 계약 체결한 거 이런 것들도 나온 시점을 보면은 충분히 이 유무상증자 공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스케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발행가가 높게 나오려면은 회사가 어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준비해놨던 어떤 좋은 호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1차 발행가 산출 기간에 발표를 하면서 평균적인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공시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정 발행가를 산출하는 그 기준이 1차 발행가 산출을 하고 2차 발행가 산출을 해서 이 둘 중에 낮은 게 있으면 이 낮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이 낮은 것을 최대로 높여놔야
나중에 2차 발행가가 높게 나오더라도 최대한 높여놓은 1차 발행 가격으로 발행 가격이 최종적으로 산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주식수를 곱해서 조달하는 자금이 늘어난다. 루닛 입장에서는 원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루닛 입장에서는 청약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이 청약률이 높게 나와야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꽂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약률이 저조하다? 어떤 상황일까요? 1차 발행 가격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나왔는데 2차 발행 가격이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고르게 되어 있죠? 낮은 거 2차 발행 가격 8,000원으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떨어지고 주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2차 발행 가격까지 낮아져서 최종적으로 이거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했던 발행 가격은 1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1차 발행 가격이 1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발행 가격은 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청약률 어떻게 될까요? 이거 대표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거든요. 이거 실권주 나오면은 잔액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률이 저조해서 사람들이 청약 안 하는 물량을 한국투자증권이 다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게 되면은 한국투자증권은 뭐 해야 되죠? 이거 나중에 시장에다 팔아야 됩니다. 그럼 오버행 이슈 생겨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유상증자 발표하고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다가 실권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잔액 인수해서 증권사가 인수하게 되면 시장에서 노이즈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1차 발행가 나오는 이 분기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루닛이 청약을 유인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들을 많이 밝혀주는 기간이 이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계산식을 좀 대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첫 번째로 이번에 루닛이 유무상증자하면서 유상증자 1차 발행 가격 이 산정하는 영업일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은 오늘이 2월 6일이잖아요. 오늘 날짜부터 산정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3월 5일이 기산일이고 이때부터 2월 6일까지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종가 이 세 가지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기에 지금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기산일 종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건 제가 계산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100%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이전까지 계속 해왔던 이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기준으로 4250원으로 주가가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입력은 3월 5일자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뭐냐면은 이 가격이 2월 6일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영업일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쌓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데, 이거 어차피 나오면 알게 되는 거 미리 계산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산하는 방식이 한 달치 평균하고요, 일주일치 평균하고 마지막 날 종가하고 평균 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치 평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올라가지고 1차 발행 가격을 높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1차 발행 가격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산하면서 거의 중반쯤 지나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상이 되는 거죠. 1차 발행가가 예정 발행 가격인 31,650원보다 이거 낮게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가중됩니다. 이것을 사모펀드 회사들은, 그리고 기관 자금들은 다 계산을 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를 챙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모두 팔아버릴지 이런 결정도 하게 되거든요. 저 벤자민도 그런 결정을 해서 구독자분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벤자민의 공식 포착 구독자분들하고 이 의견을 드리면서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 했던 기업 중에 한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온 시스템이 유상증자 기간 동안에 1차 발행 가격이 산출이 딱 됐는데 이게 예정 발행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조달하는 자금이 예정보다 커졌다. 재무구조 개선에 더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수정들이 막 일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해버렸어요. 또 이런 상황을 저희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치 가지고는 의미가 없지만은 지금부터 계산해 나가면서 중반 이후 2월 23일 정도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루닛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기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설 연휴가 껴가지고요. 웬만해서는 뭐 한 20영업일, 22영업일 이렇게 평균을 내는데 루닛은 설 연휴 껴서 16영업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1차 발행가가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은 루닛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유무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가 빠지면서 이 공시에 대한 어떤 영향을 두드려 맞았잖아요, 가격으로. 그리고 아직 그 이전 수준의 가격으로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유상증자는 참여하기 싫어. 그런데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것은 챙겨놓고 이거 거래일날 팔아서 나 일정 부분 현금을 챙겨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3월 27일하고 4월 2일 이때 거래 기간이거든요. 이때 매도해가지고 일부 현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두드려 맞았던 거 주가 올라가고 신주인수권 증서 챙겨서 수익을 일부 실현할 수 있는 전략, 이걸 사모펀드 회사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권리락일날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유상증자 일정에서 권리락일날 매도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일부 단기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만 딱 챙겨가지고 이날 팔아버리고 현금을 또 챙기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1차 발행 가격 산정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 부분 이해하신 다음에 차근차근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루닛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어떤 홍보들을 많이 해나가는지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유무상증자 이벤트 일정에 잘 대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루닛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저 벤자민이 알려드리는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제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어요. 우선은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고요.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운영하는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곳입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